특수무단장 김현태 대령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는 듯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문자와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기자분들께 응답하지 못한 것은 절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간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접니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입니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이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건물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이처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과 군과 평안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입니다. 미워하십시오. 많이 원망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707 부대와 부대원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백호인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조건 없는 충성과 부대와 전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죽음이 우리를 가릴 때까지 백호 정신으로 부대의 전통을 계승한다. 하나, 나는 부대 임무에 최우선을 두고 행동하겠다.
둘, 나는 조국의 부름에 자랑스럽게 임하겠다. 셋, 나는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 넷, 나는 전우와 참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겠다. 다섯, 나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잊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한 사람의 부대원도 다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어떠한 질문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는 넘기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진다는 뜻이었고, 제가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나름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으로도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 계엄이라는 것을 TV로 보고 나서 직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로 출동해라고 했을 때 저 역시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잘 몰랐고, 저는 현장에서 저를 제지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저는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십시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국회 그런 활동이 보장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맞들인 것을 사죄드리면서, 만에 하나 그 죄가 적용된다면 모든 부대원들의 죄를 저가 감수하겠습니다. 몇 시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맨 처음에 출동하신 거예요? 몇 시에 전화로 받으신 거예요? 제가 드린 내용에 나와는 있습니다. 저도 시간을 정확히 기억 못하나 이후에 TV를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대통령 계엄령 발표가 10시 23분경으로 알고 있고, 저는 10시 30분이 좀 넘어서 사령관으로 전화 받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나요? 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했고, 그럼 빨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해라. 헬기 12대가 올 것이다. 그 말만 듣고 부대원들을 다그쳐서 출동 준비하는데 20-30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전에 임무 명령을 내렸다는 게 예. 대기 명령은 사실 사령관도 정확히 계엄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고, 저한테 연초부터 같이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서울에서 테러가 났을 때, 경찰의 능력이 초과했을 때, 테러 방지법이 나오는 군 대테러 특공대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었고,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저 기억에 4,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최근 풍선 도발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 의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은 그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설사 북한에 의한 도발일지라도 저희가 국방부 대테러 훈련상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이 총기를 사용한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당시 훈련 준비 내용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미 부대원들은 훈련에 관련된 군장 검사를 마쳤고, 휴대하는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 한정과 그리고 공포탄 휴대 장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뭐 저격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꼭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권총은 빼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탄을 쓸 건 아닌데 괜히 들고 가다가 흘리거나 분실할 것 같은 우려가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일 없다고 했고, 부대원들은 그 짧은 순간에 본능적으로 평시 본인들이 가져가는 총과 복장을 입고 거기에 관련된 개인별로 백팩 같은 백이 있습니다. 그걸 메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그 장비들은 한 곳에 모아두고 실제 정문에서 몸싸움을 할 때는 개인이 휴대한 총기 2정, 권총과 본인의 총, 그리고 복장만 착용하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이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가는 것이지, 저희가 가져가는 통합 보관되어 있는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헬기별로 한 통씩 실탄은 통합 보관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헬기별 8명 기준 그렇게만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탄은 없고, 사진에서 보시는 나무 박스화된 통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다양한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포탄 하고, 그리고 연습용 수류탄이라고 해서 그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한 30여 발 박스화해서 들어있던 걸 기억합니다. 통합보관을 결정하신 게 군인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최초 훈련 계획 자체가 통합보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 그렇습니다. 전화로 지시받았고, 그 부분은 저도 해명 아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인원들을 모으고 나서 30여 분 만에 저희 부대원들은 헬리패드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헬기는 아직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저는 사실 국회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처음 지시받은 게 국회로 가라. 국회로 가서 국회의사당과 회관으로 들었는데
국회의원 회관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2개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체육관 운동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로 회계 내릴 것이다. 거기까지만 얘기 듣고 제가 인원이 다 모인 상태에서 팀앱을 켜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구도를 확인하면서 운동장이 뒤편에 있고 가운데 의사당이 있고 그리고 해관으로 보이는 다른 큰 건물이 옆에 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모인 시간이 헬리패드에 모인 시간이 11시 어간으로 기억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팀앱을 캡처해서 노트펜으로 건물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관은 3지역대가 가라. 본청은 1지역대, 7지역대, 9지역대가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헬기가 6대가 먼저 왔습니다. 저희 사령부에는 헬기가 6대밖에 못 되기 때문에 6대가 먼저 오고 10분 후에 6대가 오는 걸로 최종 확인했고 그래서 첫 6대에서 3대의 첫 번째 비행기에 제가 탔고 제가 탄 1지역대가 국회의사당 그리고 나머지 3, 4, 5개 탄 3지역대가 회관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보니까 국회의사당이 너무 크고 저희가 헬기별 8명인데 24명이서 의사당 문을 잠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원다 두 번째로 오는 인원까지 해서 총 96명으로 저는 출발을 했는데 전원다 의사당으로 모이라고 추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서 박종근 전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의원을 비롯해서 인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네. 내용이 있나요? 지금 뉴스에 좀 내용을 확인했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령관으로 첫 전화를 받고 끝날 때까지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여단장들까지 해서 사령관은 그 1시간 반 동안 100통 이상의 전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즉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휘통제실에서 전 국방부 장관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전화를 들은 것을 그대로 지휘통제실에서 전달하기 급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영인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통제실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서도 처음에는 빨리 가서 언제 어디냐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냐 도착 5분 전입니다. 도착했냐 도착했습니다. 어디쯤이냐 후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 2분 간격으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도착해서 제가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은 전 김영인 장관이 전화로 사령관이 지시한 것을 사령관이 지휘통제실에서 1차적으로 그대로 지시한 것이지 중간에 있는 여단장과 저가 중간 지휘관으로서 사령관과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보고드렸고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사령관은 저희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과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팩트입니다. 정치인 끌어내리는 거랑 체포를 하라는 거랑은 다른 것이잖아요. 저희는 체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전사는 전화 통화한 내용 공개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전화는 안보폰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안보폰이 녹음이 안 됩니다. 저는 군에 반납하고 왔고 녹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회의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이 왜 안 가십니까? 본회의장은 사실 뭐 최종적으로는 거길 들어가야 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정문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문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있었고, 저희도 최초 도착 인원 24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후문에 가서 빨리 문을 잠그자, 케이블타이 준비해라 하고 접근했는데, 경비로 보이시는 분들하고 이제 몸싸움이 붙었고, 첫 번째 문은 유리문이 자동문이라 이건 잠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쪽에 열고 닫는 유리문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저희를 못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안쪽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이건 자동으로 차단이 됐구나. 몇 명만 남고 정면으로 이동하자. 이동했습니다. 근데 정면에 도착한 순간 수백 명으로 보이는 기자분들과 관계자분들의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고 진입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벽을 타고 들어가서 출입문 쪽으로 해서 일렬로 이렇게 막아보자. 할 수 있겠냐? 부대원들이 해보겠습니다. 해서 개인 가방을 다 내리고 반드시 본인이 휴대해야 되는 품목만 그대로 챙긴 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되는 역부족이어서 모든 병력을 다 그쪽으로 직결시켜서 했지만 그래도 결국 안 됐습니다. 정문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사령관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부대원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통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도 동의했고 병력을 최대한 뒤로 뺐습니다. 빼고 제가 안전하게 들어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차단하는 방법을 해보자. 다른 출입문이나 열려있는 창문을 확인해라. 급하게 지시했는데 부대원들이 모든 문을 열어봤지만 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면서 우측 측면까지 이동을 했는데 모든 것이 잠겨 있어서 제가 급한 마음에 그러면 안 되겠다. 창문을 깨자. 깨봐라.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유리문이 잘 안 깨졌습니다. 필름으로 된 약간 강화 유리 같은 느낌이었고 망치를 썼는데도 제대로 안 깨졌고 높이도 있었습니다. 그 깨는 시간이 30초 이상 소요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소리에 관계자분들이 몰려와서 저희를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4, 15명이 넘어간 것을 기억하고 저가 10번째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예. 사령관한테 곽중훈 사령관한테 처음 지시받은 거는 예, 봉쇄하라였습니다. 봉쇄하라, 예. 진입하라라는 지시. 진입은 없었습니다. 건물을 봉쇄해서 확보하라. 본인 판단이신 거예요? 그 진입을 하게 된. 봉쇄라는 뜻은 외곽을 봉쇄할 수도 있고 안에서도 문을 다 잠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한 지시가 일단 봉쇄하라.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봉쇄하라 했습니다. 끌어내라는 지시는 그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으나 제가 진입도 안 됩니다 했을 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면은 너무 위험했고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안쪽에서 정문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게 본회의장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닙니다.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향을 몰랐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면 정문인 것 같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자 해서 문 열 준비를 했을 때 저를 포함 12명으로 기억하는데 문 앞에도 기자분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희를 막을 정도의 숫자는 아니었지만 기자분들이 와 있어서 문을 열자마자 좌측으로 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뛰었는데 그 정문 로비인 것 같은데 그 앞에도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있고 안쪽에 바리케이트처럼 뭐 의자를 쌓아두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야 문을 좀 따봐라 했더니 부대원이 잠긴 문을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상대편에서 누군가가 소화기를 뿌리고 해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야 뒤로 물러라 철수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 명단은 저는 사령관으로부터 안보폰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지시받았지 그 외에 전화를 받은 거 일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정치인 명단을
정치인 명단을 좀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전달받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인 관련돼서는 일초 없습니다. 끌어내라는 명단은 중- 따로 없었어요. 명단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중간에 말한 뉘앙스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저거는 끌어낼 수 있겠냐? 네. 근데 현장에서는 진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수는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서로 사령관과 저가 나눴습니다. 몇 시에 지시가 온 건가요?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라는 뜻이 그거는 저 기억에 정문에서 한참 저도 정문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제가 11시 40분이 넘어서 헬기가 내린 것 같고 후문에 제가 12시 다 돼서 도착을 했고 정문에서 몸싸움을 12시 뭐 반 어간까지 한 걸로 기억하는데 12시 반이나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꺼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 오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시는 사령관으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 사령관으로 전화 받고 몸싸움 하면서도 전화를 받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전화 중에 끊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전화 통화는 나중에 세워봤는데 안보폰이 녹음은 안 되지만 전화하는 그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워봤는데 받은 게 20통 정도 되고 제가 부재중이 있어서 건개 한 통 있었고 그리고 전화가 끊어진 것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이나 차원 세움을 사실 건의는 누군가 저한테 물어는 봤습니다. 해저문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고 지휘 통제가 다시 좀 어려웠습니다. 부대원들 다 개인별로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 각자 몸싸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무전으로 하는 것들이 과연 이 100여 명한테 정확하게 다 전파되는지도 의문이었고 제가 우측으로 빠져서 창문을 열고 가보자 했을 때 모인 부대원은 사실 3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 60명은 사실 저랑 교신이 잘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보폰은 누구에게 어디 보관하고 있어요? 부대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저 사무실에 있습니다. 개인 서랍 안에 현재 제가 올 때 책상에 두고 왔습니다. 그 지휘통제 명령 받을 때 대통령 언급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거 많은 얘기. 대통령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아까 3, 4월에 또 모의 연습을 한번 하셨었고 그때는 제가 확신하건대 순수하게 저희 평시에 하는 대테러 훈련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헌 당일에도 이제 어떤 모의 훈련을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개엄 당일은 모의 훈련이 아닙니다.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라든지 거기에 대한 저희 임무에 관련된 훈련이었고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물론 문서에도 써서 드렸지만 사령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위협에 대해서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사실 국정원이나 다른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다. 근데 당일날 말씀은 그전에는 그냥 강조식이었는데 당일은 뭔가 가능성이 높은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도 아무리였으면 좋겠다. 근데 TV를 보라 그러고 곧 뭔가 발표될 것처럼 얘기했다. 좀 심각한 것 같다. 너도 TV를 같이 보고 있어라. 그러면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TV를 계속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말씀을 언제 하신 건가요? 그 얘기를 당연히 몇 시에 했어요. 저랑 그날 저희 본인께서 마음이 무거웠는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저랑 사령부 처장들 둘이 한 게 아닙니다. 일곱 명 정도가 같이 저녁 식사를 부대 해관에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식사는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는데 식사는 6시에 시작해서 1시간 아닙니다. 저희는 밥만 먹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밥을 먹고 헤어졌고 제가 비상소집 훈련을 하겠다고 기 보고 드렸습니다. 훈련 문서는 제가
군 자료라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추후에 제공하겠습니다. 그 훈련 계획은 전날부터 수립하고 있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령관이 많이 강조하고 있고, 특수작전 항공단 또 비행기를 준비하고 있다니, 그리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된다 해서, 야, 그래도 우리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제가 특강단장한테도, 야, 아무 일 없으면 바로 헬기 보내라. 그렇다고 특수전 학교에 헬기를 내리고 저희 707 훈련장인 47 훈련장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걸로 하자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헬기가 내리려면 안전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수전 학교에도 안전요원을 다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 퇴근시키고 불시에 제가 점검한다고 해서 제가 7시 밥을 먹고 7시 50분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내에 출동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시 50분에 출동 군장검사를 해서 완료를 하고 9시에 주요 직위자들만 지통제실에 모여서 제가 사후 강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고 저렇고 하다 보니까 3, 40분이 지나갔고 10시가 다가오는데 그러면 뭐 아무 딱 보니까 아무도 없다. TV도 아무도 안 나오고 뭐 발표하려면 뭐 예고가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다. 그래서 제가 특강단장 전해서 야, 헬기 보내봐. 훈련을 하게. 이랬더니 특강단이 알겠다. 사령관님께 여쭤볼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사령관님은 뭐 훈련을 하지 말고 헬기는 그냥 그대로 보내지 말고 주둔이 대기해. 이런 식으로 말씀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부대원들한테 야, 미안하다. 야, 헬기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훈련은 이렇게 끝내자. 다 퇴근 준비해. 하고 퇴근 준비를 지시하고 퇴근이 전파된 상태에서 이제 사무실로 이동하는데 저희 지통실 TV에서 이놈들이 TV 뭐 합니다 하고 해서 제가 계엄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순간 사령관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지고 있는 부대원들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다 들어와! 빨리 와! 이렇게 해서 지통실에 있던 주요 직위자들 불러서 임무를 줬습니다. 그 사전에 이 서울 관련 훈련을 갖다가 사령관이랑 이야기할 때 예. 사령관이 어떤 장관 관련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정말 서울 지역에 동시다발적 테러가 났을 때 훈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금 신분의 목소리 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하고 예. 실제 부대원들이 현재 부대원들 피해는 없습니다. 없고 사령관이 직무 배제돼서 수도군단으로 이동했고 오늘부로 139 여단장도 타 4단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끝까지 부대에 남아서 부대원들이 무죄라는 것을 확인하고 당당히 저가 죄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전향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대원들의 우려가 커질 것 같아서 부대원들을 달래고 싶은 마음에 나왔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3일) 훈련은 훈련 계획은 제가 전날부터 지시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작성을 했고 문서는 나중에 필요하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훈련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에 동시다발 테러일 수도 있고 북한의 사주한 누군가일 수 있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한 퇴적은이나 공포탄, 방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압할 수 있는 훈련을 처음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캡처했던 문구 밑에 보면 SOP 작성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부대원입니다. 저 나중에 뭐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전 사실 뭐 부대원을 예상했지만 누구냐고 확인하라는 지시도 안 했습니다. 근데 부대원 이제 지역대 누군가가 확인해서 알려줬는데 저희 지역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알려줬는데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한테도 뭐 필요한 제보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터치하지 말고 했습니다. 갑자기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령관이 계속 강조를 했고 그 시간이 갈수록 강조하는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기로 한 겁니다. 강조는 매일같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됐는데 제가 2, 3일 전까지 느끼는 강도는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사령관님만큼 많은 정보 루트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무총리실에서 대테러센터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대테러 분야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인맥과 루트를 가진 사람이라 자부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루트로 아무 정보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강조하나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했고 부대원들은 사실 그때는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강조만 했습니다. 아니 출발할 때부터 북한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까지 모르겠는데 북한이란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선부터 국회 진입까지 1시간 정도 걸리네요. 헬기 진입. 아닌데 헬기가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서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특강단장도 저랑 같은 생각으로 10시에 퇴근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시 반 넘어서 특강단 전화 받고 나서 퇴근한 조정사들을 불러서 보내다 보니까 저희는 30분 내에 11시 전에 직결을 했는데 제일 빠른 헬기가 11시 20분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20분 좀 넘어서 1번기를 탔고 이동하는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시 50분 어간에 제가 1번기로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핵 해제 결의안이 조금 더 늦게 통과됐으면 국회의원 끌어내는 것은 가능했다고 보세요? 불가능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실탄을 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상상도 하지 않았고 제가 설사 지시했더라도 그 말을 따를 부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실탄 개별 지급을 한 통에 있습니다. 말하라고 한 게 네. 사령관은 본인 지시로 개별 휴대하지 않고 통합 휴대하게 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령관도 지시했고 저희는 그 훈련 자체도 통합 보관이었고 왜냐하면 비상시 대비를 해서 저희는 탄을 항상 휴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바닷가에 해상훈련을 가더라도 저희 군인들은 총과 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탄은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 보관을 하고 총은 바닷가에 별도 보관을 합니다. 총 쓸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전군의 국기 도발이라든지 위협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인들은 모든 훈련에 총을 가져가고 탄은 통합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날 훈련도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훈련이었지만 탄은 최소 분량으로 휴대를 시킨 겁니다. 통합 보관을 시켰지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누구한테 보고하셨고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말라는 아무에게도 보고 안 하셨어요? 사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 국방위 출석차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거의 도착했는데 갑자기 국방부 전화 와서 취소됐으니 가지 마라, 차를 돌려라고 했습니다. 사령관과 3여단장과 3명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나중에 알았지만 여당에서는 기다리고 있었고 야당에서는 기다리고 있었고 국방부에서는 출석이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충족 못한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12시간 전에는 통보해야 되는데 뭐 6시간 전에 통보해서 그런 건지 기준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갈 필요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돌아갔고 저는 돌아와서 탄핵 투표에 대해서 부대원들 앉아서 보면서 국민이 생각한 것처럼 저도 표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TV를 보고 있었는데 부결이 되는 순간 국방위도 안 열리겠구나. 내가 국방위에 가서
뭔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자회견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제가 저녁 늦게 제가 아는 국방부 기자분께 전화로 기자회견을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기자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고, 정말 저녁에 집에서 10시가 넘어서 결심을 하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문구도 그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작성을 하고 혼자 연습을 하고, 분명히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 부탁드린 기자한테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출발할 때 중간에 전화하면 전달해달라. 미리 전달하면 분명히 내가 출발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전화 안 하면 안 가는 것이다. 미리 전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출발해서 이천 지역을 벗어났을 때쯤 전화를 해서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출발이 안 된다는 건 누군가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 철수는 몇 시에 누가 뭐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 판단이 국회에서 철수하게 된 경우? 철수는 제가 그 1층 로비 쪽에서 출입이 막혀서 다른 길을 찾다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억이 잘 안 나나 2층, 4층, 지하 1층 등을 좀 헤매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층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다시 한번 유리문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 수는 없었는데 유리문에서 바깥쪽 저희 쪽으로 있던 분하고 몸싸움을 하는 와중이었고, 거기서도 소화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화기 공격을 받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아마 TV에서 나온 영상인데, 물리고 나서 정정근거하고 있는 그런 사라의 상대편 쪽에서 방금 가결됐다, 너희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아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사령관께 전해서 지금 가결됐고 뭐 그만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사령관이 그래 철수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서 철수했습니다. 사령관 지시를 네. 받고 철수했다. 지금 근무지 이탈 그 상태죠? 예? 부대장님 근무지 이탈 상태죠? 잘 못 들었습니다. 근무지 이탈 상태이신데도 저 말씀입니까? 네, 8시 반 기준으로 근무지 이탈 상태입니다. 일부 계엄군, 현장 계엄군들 증언을 보면 지휘를 받았지만 본인들이 소극적으로 작전을 했다. 그렇습니다. 법무권에서 이런 좀 증언이 제가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본인이 지시를 했을 때 부대원들이 좀 약간 소극적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현장에서? 저희 부대원들은 제가 지시를 안 했더라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이고, 제가 작전하면서도 주변에 저희 부대원들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자괴감 섞인 말로 저희끼리 나눈 대화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자괴감을 느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에는 자괴감을 느낄 찰나도 없었습니다. 전화는 1분 간격으로 1, 2분 간격으로 계속 오고 있었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걸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관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과 내가 지시를 한 거를 좀 본인 생각하시기에 관리를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가 명확하게 받았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지금 현재 범위에서 사령관과 그 이하 모든 사람들은 전 김영현 국방장관한테 이용당한 겁니다. 어느 정도 먼저 조짐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지언정 모두가 계엄 선포를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란 말이 떨어진 순간 아시겠지만 저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계엄이란 말에 시키는 게 빨리 해야 된다는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전혀 고려할 틈이 없었습니다.
예. 진입 지시라기보다 진입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제가 의원님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안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지하 1층으로 생각되는데 안규백 의원님이 오고 계셨습니다. 의원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저희 부대원들한테 아무 지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나가실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받은 임무는 봉쇄였고, 이미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사람이고, 말 그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막으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한 명이라도 잡으라고 했으면 제가 뭔가 안규백 의원님께 뭔가 임무를 줬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때 옆에 보좌관 또 몇 분 같이 들어오시는 걸 기억하는데, 그런 분들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본인을 끌어내란 지시를 저는 끌어내란 지시는 없었고, 그렇습니다. 예.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150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냐? 이게 핵심이었고, 저는 들어가기 제한됩니다. 들어가기 제한되는데 뭘 끌어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면 뭐 끌어내봐라 하던 지시가 있었겠지만, 그 단계가 가기 전에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사령관 얘기하셨고, 김영은 전 장관이 지시한 것 같습니다. 사령관이 그런 거 알 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건 본인. 예, 제가 정문에서 진입하는 거는 무리수가 있고, 부대원들도 약간 격하고 저희 부대원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거나 했을 때 다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문에 대한 몸싸움을 철수 지시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문을 찾는 과정에서 깨고 들어갔습니다. 총 707이 19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197명. 예, 사실 저는 96명으로 알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제가 몸싸움하고 있는 찰나에 추가 인원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는지 사령부에서 추가 12대를 다시 돌려보낸 헬기를 이용해서 저희 부대원들을 다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알았습니다. 부대원들이 제가 생각한 거에서 한 번 더 와서 총 192명이 왔다고 보고를 했는데, 부대에 와서 인원을 다시 파악해보니까 출동병이 197명이었습니다. 단장도 모르는 인원이 추가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저희 707 단에도 지휘 통제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령부에서 저희 단으로 전화해서 추가 100명을 더 준비해라 하고 출발시켰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저까지 전파될 겨를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보폰으로 사령관과 통화하는 게 너무 급급했고, 다른 지휘할 겨를은 별로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방첩사 관계자들이랑 소통할 방첩사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첩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작전 끝나고 김용현으로부터 연락을 없습니다. 아니면 말을 전해 듣거나 한 것도 없나요? 이번 작전이 뭐 어땠다?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저는 작전 위에는 별로 관여한 게 없고, 사실 부대원들 보기도 제가 미안해서 부대원들한테도 별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이 707을 이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이 707 이용했, 예. 이 이후에 수습이나 이런 대책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가까이 좀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예. 예. 장관이 이제 707을 이용했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후에 이런 후속 조치나 관련해서 대책 어떻게 좀 수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 근데 뉴스에 나와 있는,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됐을 때 국회에 진입한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아마 군 내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선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를 제외한 단 한 명의 부대원도 다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계엄군 다른 건 없습니다. 계엄 이후에 계엄군 부대원들 상황 상태에 대해서 말씀만 현재 부대원들 상황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건 이후에 부대원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대별로 얼굴 보려고 시간을 잡아뒀는데 아침에 오면서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그냥 저희 지역대원들하고만 소통하면서 부대원들 괜찮냐? 지금 어떠냐? 대부분 괜찮다고는 말했지만 괜찮은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라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국방위 참석이었는데, 저는 오늘 월요일날 국방위가 개최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말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루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본 결과 어제 밤에 확인한 결과 안 열릴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제가 급히 생각한 방법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아니, 괜찮아. 국장사령관께서 직접 유튜브 나오셔서 네. 식으로 하셨는데 혹시 거기서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사령관 유튜브를 보면서 저희 부대원들하고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령관도 사령부 지휘통지실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받은 걸 그대로 1차적으로 뱉어냈기 때문에 끌어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던데, 첫 번째는 당연히 그렇게 지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현장에 있는 저나 다른 여단 지휘관들한테 전달됐고, 현장에 대한 상황을 사령관께 설명했을 때 절대 무리하지 마라, 알았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정 지시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하들한테 끌어내라, 무기를 사용해라 하는 지시는 사령관으로부터 일체 없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회견문에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부대원들이 모두 사망에 가거나 불멍이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회견문에 실제 상황이었으면 모두 부대원들이 사망에 예. 가거나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만큼 지휘관의 책임이 무겁고, 잘못된 명령을 통해서 전쟁 중에 많은 부하들이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입시킨 이 사항을 만약에 전시였다면 어떤 것일까 고민하다가 쓴 내용입니다. 큰 의미를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회견이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 혹시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남기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처음 뉴스에 전 김영현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서 부대원들을 구하고자 고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사령관께서 못 막으신다면 저라도 어떻게 막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대원들한테 저가 다 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면 분명 다음 지가 아닌 저희 시업대장 소령들이 막을 것입니다. 혹시 이 시점에서 김영민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그 모방이 마음이 이용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사건이 왜 김 장관으로부터 전 장관으로부터 뭐 미안하다거나 사과의 말 같은 걸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거 받고 싶지도 않고 저는 오직 부대원들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귀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크게 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보사 요원이 성관이로 갔다는 건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남기고 싶은 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역 의사를 밝히시고 예. 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대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부대가 짊어져야 되는 벌이 있다면 저가 받고 그게 끝나면 전역할 생각입니다. 그 격렬하게 저항하는 시민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사실 당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봉쇄해야 된다는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저항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많이 죄송스럽고 모 국회의원님께서 보좌관이 크게 다치셨다는데 괜찮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아니, 국민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국민분께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죄송스럽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뻔뻔할 수 있지만 707 부대가 위태롭고 많은 부대원들이 707을 떠나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가슴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염려되는 것은 이런 군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 군에 위기가 올까 하는 염려가 많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